기하학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대 이라크 지도를 가져와서 그 위에 도시 5곳을 표시하세요. 현대 도시가 아니라 발굴되고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고대 도시여야 합니다. 수메르인들이 남겨둔 그대로 땅속에 있는 도시들이어야 합니다. 남쪽에는 에리두, 그 북쪽에는 바트 티베라, 그리고 더 북쪽에는 라라크를 표시하세요. 슈루팍은 그 북동쪽에 있고 시파르는 그 지층 맨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세요. 그들은 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직선이 아니라 강 근처 도시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처럼 어렴풋이 정렬된 것도 아닙니다. 기하학적인 회랑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로지르며 뻗어 있는데 각 도시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두 고대 유프라테스 강 범람원을 따라 위치하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도시들은 자연적으로 직선을 이루지 않는다. 지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역로는 기하학적 형태가 아니라 물과 지형을 따라 형성됩니다. 수원지는 기하학적인 통로 형태로 배열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5곳이 왜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는지 설명하고 싶다면 흔히들 무역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했다고 답하지만 이 대답에는 곧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무역로가 항상 일정한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원을 중심으로 밀집하고 지형을 따라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했지 회랑처럼 형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 경계선이 존재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메르인들이 스스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독립적인 문헌에서 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는 그들이 묘사한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5도시는 수메르 창조 신화, 특히 에리두 창세기와 그와 관련된 홍수 이전 문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곳들은 순서대로 이름이 붙여졌으며 각각은 종교적인 기능이 아닌 실용적인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리두는 첫 번째 착륙 지점입니다. 바트 티베라는 광석을 가공하는 밝은 곳으로 묘사됩니다. 라락은 중간 기착지입니다. 슈루팍은 피난처 도시이자 의료 및 지휘센터입니다. 기하학적 회랑 꼭대기에 있는 5번째 도시인 쉬파르는 점토판에 날아다니는 신의 도시라는 뜻으로 명확하게 번역되는 용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이자 홍수 이전의 착륙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류 고고학계는 이 5도시에 대해 100년 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실제하며 발굴 조사를 통해 그 기초가 이라크 땅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기능을 설명하는 문헌들은 번역되어 학술 문헌에 실려 있습니다. 주류 고고학은 묘사된 기능들을 종교적 은유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개의 도시가 일렬로 늘어선 기하학적 중간 지점에는 수메르 문헌에서 도시가 아닌 통제 지점으로 묘사된 6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니프르이며 점토판에 새겨진 내용이 니프르에 설치되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니프르의 사원은 이쿠르라고 불렸습니다. 그 안에는 두르 안키라는 방이 있었는데 이 이름은 주류 학자들에 의해 번역되었습니다. 두르 안키는 학문적으로 문서화되고 인정된 번역을 가진 용어입니다. 두르 안키는 하늘과 땅의 유대를 의미하며 천지 성전이나 신과 인간의 연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는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것, 즉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고리, 중계장치, 소통체계를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점토판들은 두르 안키 내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두르 안키는 여러 개의 안테나와 같은 구조물이 있는 높은 탑이며 어두운 내부 공간에는 우주지도, 별자리의 상징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운명의 점토판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특정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르 안키는 도착과 출발을 추적하고 점토판의 IG, EGI라고 불리는 존재들과 소통했는데 이 존재들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천국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방에서 지구를 공전하는 존재로 명시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운명의 석판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판들이 도난당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두르 안키의 실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안주 신화는 진정한 아카드어 문헌입니다. 이 석판들은 대형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니프루의 두르안키에 주둔했던 안주라는 아눈나키가 내부방에서 운명의 석판을 훔쳤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석판을 가져간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란한 빛이 사라지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신성한 주문들은 멈춰 섰고 찬란한 빛은 서서히 사라졌다. 웅궁거리는 소리도 잦아들었다. 나는 많은 고대 문헌을 읽었다. 신성한 물건들이 도난당하고 성물이 반출되고 사원이 훼손되었다는 기록들을 읽었다. 그 어떤 것도 물리적이고 관찰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지 못합니다. 빛이 사라지고 소리가 멈추고 그 뒤에 정적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책이 도난당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원이 차단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고 신호가 끊기는 것을 말입니다. 통신이 두절됐다. 그리고 운명의 석판을 손에 넣은 안주는 무적의 존재가 되었다. 석판이 그에게 마법의 힘을 준 것은 아니다. 임무 관리 시스템을 장악한 자가 전체 네트워크를 장악하기 때문이다. 공항은 암흑에 휩싸였다. 아눈나키 평유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 글을 신화가 아닌 문서로 읽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신화와 문서를 혼동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학 서적은 임상적으로 매우 정확합니다. 그들은 수술 절차, 약물 제제, 해부학적 관찰을 정확하게 기술하여 현대 의사들이 그들이 치료했던 질환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의 수학 석판은 실질적으로 기능합니다. 그들의 천문 기록은 현대 계산 도구로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다. 그들의 행정 문서는 냉혹할 정도로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곡물 목록, 노동자 목록, 거래 목록, 어디에도 비유는 없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갈비뼈 사이를 잘라내다를 쓴 필경사들이 뒤러에 앉기가 모든 인물을 제어한다. 도 썼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기록물로, 두 번째 작품을 시로 읽는 것은 학문적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왜 그런 선택이 내려지는지 묻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파르로 가고 싶습니다. 시파르는 가장 구체적인 물리적 증거가 있는 곳입니다. 시파르는 실존했던 도시입니다. 현재의 유적지는 바그다드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텔 아부 하바라고 불리며 1881년부터 발굴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원 도서관에서만 6만 점이 넘는 쐐기 문자,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록 보관소 중 하나입니다. 이 점토판들 중 상당수는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수천 점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채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시파르의 수호신은 우투이며 샤마쉬라고도 불립니다. 주류 고고학에서는 우투를 태양신으로 묘사합니다. 수메르 문헌에서는 그를 산에서 솟아오르고 천상의 전차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불타는 횃불을 높이 들고 매일 드나드는 천국의 문을 지키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러한 묘사들은 태양 신화로 해석됩니다.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태양이 진다. 자연현상의 신화적 요소가 더 씌워진 것이다. 하지만 점토판에는 태양 신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특정한 기능적 언어로 시파르를 묘사하는 부분도 있다. 그들은 시파르를 날아다니는 신의 도시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곳을 착륙 경로를 안내하는 착륙 통로 비콘의 위치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곳을 지상도시와 궤도상의 이기지 사이의 인계 지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도착하는 우주선을 맞이하고 우주선을 위쪽으로 보내고 지상 네트워크와 그 위에 있는 무언가 사이의 전환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화라고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무언가를 묘사합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홍수 이전에 인류의 모든 지식 기록은 시파르에 묻혔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보관된 것도 아니고 배에 실어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도 아닙니다. 지표면 위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파르의 지하 저장고에 특별히 묻힌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시파르에 저장된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겨 자신들의 문명이 멸망한 후에도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활동했던 바빌로니아의 사제 베로수스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신전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대홍수 이전의 기록, 즉 대홍수 이전의 지식은 시파르에 묻혔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후 생존자들은 시파르로 가서 그 기록들을 파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하필 시파르였을까요? 만약 시파르가 단순히 태양신 신전이 있는 도시였다면 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그 지식의 보고로 지정되었을까요? 그곳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었기에 그것이 대체 불가능했을까요? 점토판은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토판들은 시파르를 홍수 이전 교통망의 중심지였다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여 인프라 시스템의 운영 기록을 보존하려면 해당 인프라의 중앙 운영 노드에 기록을 묻어야 합니다. 이제 그 선을 연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개 도시를 잇는 회랑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로지릅니다. 이 선을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넘어 연장하면 시나이 반도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홍수 이후 수메르 점토판에는 메소포타미아의 기존 우주공항이 홍수로 파괴된 후 새로 건설된 우주공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공항은 시나이 반도의 우투라는 곳에 위치했는데 우투는 비행의 신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공항은 더 나아가 레바논의 바알베크까지 연결됩니다. 바알베크에는 각각 100톤이 넘는 무게의 돌덩이 3개로 이루어진 트리리톤이 있는데 이는 고대 유적지의 기초 플랫폼을 구성하는 일부입니다. 이 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크기로 다듬어져 놓인 돌들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 돌들을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설명이 없습니다. 가장 큰 최신 크레인으로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레바논의 차해 석장과 건설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수메르 문헌에서는 바알베크를 다른 이름으로 언급하며 아눈나키의 착륙장 중 하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착륙장은 거대한 규모의 평평한 돌로 만들어졌으며 도착하고 떠나는 우주선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되었고 접근 통로의 핵심적인 기하학적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3가지 독립적인 데이터가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수메르 문헌에서 상륙망으로 묘사된 메소포타미아의 직선형 도시 회랑, 그리고 홍수 이후 건설된 시설이 문헌에 기록된 시나이 반도 방향으로 뻗어 있는 점입니다. 가장 큰 돌들이 놓여 있는 바알베크까지 같은 선이 연장되어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기하학은 그 선을 만들어내고 문헌은 그 기능을 설명하며 고고학적 발굴은 위치를 확인시켜줍니다. 하지만 무엇이 실려왔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로는 그 질문에 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본문에 실제로 나와 있는 것 이상을 추론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기하학적 회랑을 따라 배치된 5개의 도시 네트워크가 있었고 각 도시는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표면과 궤도상의 무언가를 연결하는 통신 시스템을 갖춘 중앙 지점에서 통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착하고 떠나는 존재들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니프르는 1889년부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왔습니다. 135년간의 고고학적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쿠르 신전과 두르 안키 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운명의 석판들은 여러 번역된 문헌에서 언급됩니다. 5도시의 기하학적 배치는 어떤 지도에서든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파르 유적지에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수만 개의 석판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그곳에 묻힌 지식이 만약 그 점토판들이 실제를 묘사하는 것이라면 아직도 땅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공항이었다면 이라크 사막에 있을 것입니다. 그 기록들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 기하학적 구조는 위성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설명하는 문헌들은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학술 문헌에서는 두루 안키를 언급하고 정확하게 번역했지만 천국과 지상의 결합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며 고대 세계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루 안키는 무엇을 연결했을까요? 시파르에는 무엇이 도착했을까요?
안주가 컴퓨터를 훔쳤을 때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직선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고 점토판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번역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읽어볼지 결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